안녕하세요, 이세환입니다. 샤르레 엑스파일에서 지난 시간에 사드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 사드가 뭐냐? 그거도 이제 방공망이었는데 이 방공망 시리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볼 게 있습니다. 바로 LSAM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LSAM은 우리 한국형 방공망인데요. 오늘은요, 한국형 사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LSAM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SAM이 뭘까? 사람 이름 같잖아요. 근데 이 SAM이 뭐냐면 Surface to Air Missile. 그러니까 Surface, 지면에서 에어로 쏘는 미사일, 즉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었어요? L이 붙었죠. Long Range. 그러니까 뭐예요? 장거리. 한국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2023년 5월 30일에 이제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북한 탄도미사일 같은 걸 우리가 하나 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미사일 실험할 때 그냥 실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쏴요. 진짜로 탄도미사일 쏘고서 얘가 진짜로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거든. 여기서 멋지게 요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차 이 LSAM은요, 사드를 대신해서 우리 영공을 방어하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드는 어디서 만든 거? 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만든 거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배치가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 뭐예요? 이게 워낙 비싼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비싼 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면서 이 방위 분담금에 상승하는 그런 빌미도 제공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주변국에서 또 뭐라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 손으로 만들면 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즉, 우리 손으로 만든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뭐야? LSAM입니다. 이게 LSAM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뭐부터 알아봐야 되냐? 이게 KAMD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KAMD. 여러분, LSAM, KAMD 굉장히 힘들죠. 이 KAMD가 뭐냐? 한마디로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즉 한국형 방공 미사일 체계예요. 즉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사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패트리엇도 있고 천공도 있고 사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도 15km부터 150km까지 우리가 요거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여러 개를 이제 그 틈틈마다 여러 개를 해놔야 되거든. 고도 15km부터 40km까지 누가? 패트리엇 팩3하고 천궁2가 담당을 하죠. 그 다음에 고도 40에서부터 150km는 사드가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 사드는 미국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저고도, 즉 10km 이하, 여기에 공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도, 고도 40에서 70km, 여기도 좀 공백이 있어요. 요거에 하나 더 틈을 우리가 메꿀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촘촘한 다층망 방공이 이루어지겠죠. 즉, 이 LSAM은요, 우리나라의 요격 시스템을 완성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에서 40까지의 사드 하나만 있으면 불안할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이 공백을, 즉 중고도에서의 공백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한 게 바로 LSAM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 목표가 뭐였냐면, 일단은 탐지거리가 얼마나 되냐? 300km까지 우리가 탐지를 해야 된다. 거리 300km. 고도가 아니라 거리 300km.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경우에는 고도 40에서 70km 사이에서 들어오는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해야 되고, 이게 탄도미사일만 요격하면 안 되죠. 뭐도 요격할 수 있어야 된다? 항공기도 요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항공기 요격용은 한 250km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은 추정 및 요격이 동시에 가능해요. 동시에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몇 발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느냐는 당연히 비밀입니다. 이건 군사기밀이에요. 다만 항공기는요, 45대를 동시 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동시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이지스함이 동시 교정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이 이지스 시스템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동시 교정 능력으로 보시면 되죠. 이것 때문에 거의 한 2조 가까이 썼어요. 2조 가까이 썼고, 원래는 2023년까지 완전히 개발이 맞춰지는 게 목표였지만 좀 지연이 조금 됐죠. 그래서 개발이 완료가 됐고 올해부터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2027년에 실전 배치가 목표고요. 배치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개발을 했으면 이것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4개 포대를 생산해요. 그런데 이 LSAM의 사거리가 250에서 300km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단 2개 포대만 놔도 우리나라 전역이 커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토가 좁아서 오는 이점이에요. 우픈 현실이죠, 사실. 그런데 이건 사실 두 개 포대만 딸랑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24시간 가동해야 되고 하나가 빠지면 정비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포대를 새로 발주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우리나라 발사할 수도 있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잘 잡히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아주 높게 쏴서 떨어뜨리는 이런 방법도 북한이 섞어서 쏠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LSM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방어 체계는 한계가 있죠. 패트리엇 팩3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는 1000km급이지만 이게 팩3가 한 발에 60억이에요. 한 발에. 안 남아. 안 남는 장사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팩3가 얼마나 비싸냐? 사우디아라비아도 부담스러워할 정도예요. 돈이 얘네는 오일 달러가 넘치는데도 얘네도 부담스러워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천궁2 이것도 사거리가 600km급으로 괜찮은데 얘는 탄도미사일 고도가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만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이 있어요. 요거 넘어가면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한이 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패트리엇 팩3하고 천궁2가 요격하는 거하고 사드가 요격하는 거하고 중간에 공백이 너무 많잖아. 만약에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땅 쏴서 떨어져요. 땅 쏴서 떨어지면 사드가 1차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고도 40km 내려오면은 팩3하고 천궁2가 요격하는데 이 중간에 뭔가 하나 요격하는 시스템이 더 있으면 벌써 요격 기회가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이거는 요격 기회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훨씬 더 촘촘하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중고도에 들어가는 게 바로 LSM이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LSM이 이 사정거리가 250에서 300km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몇 개 포대로서 패트리엇 팩3하고 천궁2가 요격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많이 커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남는 포대들을 수도권으로 집중 배치해서 수도권의 방공망을 더 튼튼히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 이 LSM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항공기 요격 능력이 있어요. 사드는 항공기 요격을 못해요. 근데 LSM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개발한 SM6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죠. 더군다나 얘가 사정거리가 몇 킬로예요? 250에서 300km잖아요. 그러니까 초장거리 요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즉, 이 초장거리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공군력이 만에 하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영공 쪽으로 적이 들어왔을 때 이 초장거리 요격이 가능하다. 다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의 조기 경보기나 정찰기, 그다음에 무인기, 대형 폭격기 등이 오면은 얘가 아주 먼 거리에서 탐지해서 미리 미사일을 쏴서 쫓아내거나 격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한마디로 적한테 전술적 이점을 박탈해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적이 고도가 낮게 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고도가 낮게 오면 잘 안 보이죠. 멀리 높이 떠서 오면 보이는데 고도가 낮게 떠오면 잘 못 보잖아요. 하지만 우리 조기 경보기가 딱 떠 있으면 얘가 조기 경보기가 하늘에서 목표를 딱 포착해서 이 목표 정보를 누구한테? LSM한테 준다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보이지 않더라도 조기 경보기 도움을 받아서 초수평선에서 미사일을 쏴서 적기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적기나 혹은 적의 순항미사일, 순항미사일도 날아오는 게 비행기하고 똑같거든. 순항미사일도 요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격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는 눈, 즉 레이더입니다. 국가 주도로 이런 이 과제가 나왔을 땐 이게 기업체가 분야별로 선정이 되죠. 야, 레이더는 너네가 일단 개발하고 발사체는 너네가 개발해서 나중에 인티그레이션 해라 이런 식으로. 레이더는 한화에서, 미사일은 LIG에서. 근데 이 LSM의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화 시스템이 S밴드 A사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했어요. 이 S밴드는 뭐냐면 이 단거리 단파 레이더인데 주로 군용의 3D 레이더 및 고도 측정 레이더에 씁니다. 그리고 정밀한 각과 정확도 그리고 해상도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물체든지 여기에 걸리기만 하면은 정확하게 거리하고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LSM이 그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항공기랄지 이 탄도미사일을 쫓아갈 수 있는데요. 이게 시제품이 2018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는 개발이 거의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이 기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 A사 레이더는요. 안에 A사 그 TR 모듈이라고 이 송수신 모듈이 몇 개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전투기는
1500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엘셈의 A사 레이더는 이 모듈이 몇 개냐? 5000개. 그러니까 훨씬 먼 거리에서 정밀하게 추적을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전력 증폭 소자가 중요한데 기존에는 이 갈륨 비소 증폭 소자를 썼는데 우리 엘셈의 신형 A사 레이더는요 질화 갈륨을 씁니다. 차이가 뭐냐? 갈륨 비소보다 고온에서도 훨씬 강한 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지거리 300km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레이더가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우리 엘셈의 레이더는 이게 순행식 냉각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컴퓨터 쓰신 분들, 특히 게이밍 컴퓨터 쓰신 분들 그냥 팬 돌아가는 쿨러하고 순행식 쿨러 돌렸을 때 성능이 다르잖아. 바로 그거예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이게 그 다음에 다양한 탐지하고 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즉 탄도탄 탐색 모드, 그 다음에 항공기 탐색 모드도 있어요. 그 다음에 펜스 탐색 모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탄도탄을 초기 식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넓은 구역을 수색해야 되거든. 이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큐잉 탐색 모드라고 있는데 뭐냐면 탄도탄이 딱 뜨면은 이게 지상에 있는 레이더뿐만 아니라 모두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도 얘를 잡을 수 있거든요. 즉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를 활용해서 예상 목표를 딱 잡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아주 집중 탐색을 해서 정밀하게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격 미사일은 이제 기본 형태는 나왔죠. 근데 세부 스펙은 비공개인데 일단 전장이 한 7m, 그 다음에 중량 한 1.5톤 정도인데, 근데 이건 탄도 미사일 요격용하고 항공기 요격용은 미사일이 별도로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먼저 탄도 미사일용 요격 미사일을 먼저 알아보면요, 부스터가 2단입니다. 1단 부스터가 있고요, 초기 이륙을 확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 고체 로켓이 이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격 고도까지 미사일을 비행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목표물을 누가 외기 직격 비행체가 이제 요격을 하게 되는데 직접 충격식이에요. 직격 타격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처에서 뭐 산탄정까지 팍해서 이렇게 파편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요격 성공률이 높지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근처에서 파편에 팍 하잖아요. 만약에 파편에 팍 했을 때 얘가 이 탄두에 만에 하나 핵탄두나 화학탄두가 실려 있으면요, 얘가 떨어지는 방향만 틀어졌을 뿐 탄두는 살아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엘셈 같이 직격식은요, 직격을 어디에다 하냐면은 직격을 추진체 부분에 직격을 빡 해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대폭발이 일어나서 탄두에 있는 활성화되지 않은 핵폭발 물질이나 혹은 생화학 물질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직격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DACS라고 해서 이 Divert Attitude Control System.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궤도 수정 추진기하고 자세 제어 추진기가 같이 있는 겁니다. 궤도 수정은 뭐냐요? 미사일이 탁 날아가면서 예전에 뭘로 했어? 뒤에 꼬리 날개로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급격한 기동을 못 해요. 근데 대신 뭐예요? 옆에서 추진기가 촥촥촥 나오면 훨씬 급격한 기동을 하면서 탁 따라갈 수 있거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직격하기 직전에도 이 추진기에서 미세하게 차차차차 하면서 굉장히 정확한 직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가 희박한 40에서 70km 고도에서도 이 추진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정밀한 요격을 수행할 수 있고요. 이거 나중에 사거리도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탐지 센서는요, 256 곱하기 256급 이상의 적외선 영상 시커를 사용합니다. 사실 제가 해외 방산 가보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해외 방산 부스에서 제일 인기 많은 게 미사일 부스예요. 미사일 부스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 다음에 항공기 요격 미사일은요, 이 다중 펄스 로켓을 사용하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공대공 미사일을 땅 쏘면 처음에만 추진이 확 일어나요. 한 5, 6초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성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다가 이제 아무래도 사거리 한계가 있잖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5, 6초밖에 추진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산소를 같이 넣는다고, 산소. 그래서 산소가 타는 그 5, 6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 6초밖에 안 되는 그 추진을 가지고 나머지 관성으로 가는 건데, 야, 그럼 계속해서 산소를 빨아들이면 되잖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덕티드 램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덕티드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개발 기술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다중 펄스로 가는 건데, 다중 펄스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로켓은 나갈 때 한 번에 연소를 확 하잖아요. 근데 다중 펄스는 이 로켓 연소를 몇 번 나눠서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추가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것도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 방법을 쓰면요, 최고 속도 마하 2 정도 항공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요즘 항공기들은 대부분 마하 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위험이 뭐예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고. 더군다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쏜단 말이지. 그럼 이거를 다 막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드는 누구 거? 미국 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LSM 했을 때, LSM 만들었을 때 처음에 사거리 목표가 100km였어요. 100km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일단은 70km로 하고 나서 이제 LSM2부터는 어떻게? 우리도 사드보다 훨씬 높은 고도, 적어도 사드 고도 150km까지 되고 사드보다 훨씬 높은 고도도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팩3, 천공2, LSM, LSM2, 그 다음에 사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km 밑에 누가? LAMD가 담당하고. 그러니까 이거 몇 중이에요? 엄청나게 촘촘한 방공망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 어떤 탄도미사일, 뭐 단거리든 중거리든 섞어 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촘촘한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북한이 발사하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다 방어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이 탄도미사일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다층망 방공망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게 2023년 4월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LSM2가 개발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2035년까지 총 2조 7,1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는데, 이 LSM2에 무슨 기능까지 있느냐?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기능까지 넣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고, 얘네들이 활공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순항미사일형도 있고, 심지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형도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LSM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양산을 착수해서 2030년대 후반에는 완벽하게 양산돼서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러시아가 뭐 S400하고 S500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사드만큼 높이 고고도 요격이 안 돼요, 얘네가. 그리고 일단은 러시아제 방공망은 예전부터 유명했어요. 왜? 러시아는 미국보다 제공권이 약하니까. 얘네가 방공망을 막 했는데 우리가 러시아 기술을 많이 들여와서 천공2도 개발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기술을 많이 들여와서 천공2를 개발하면서 우리도 노하우가 쌓였죠. 그리고 우리 기술력이 굉장하거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LSM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러시아 방공망 저리 가랍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방공망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방어에는 조금 소홀해요. 중국제 방공무기는 그렇게 평가를 많이 못 받거든요. 그동안 LSM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었고요. 미국도 촘촘한 방공망이 있다고 얘기되어 왔는데, 이 LSM이 개발 완료되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촘촘한 우수한 방공망, 더군다나 가격도 합리적인 그런 방공 시스템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LAMD, 우리 다음에 LAMD 한번 할까? 그래야지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LAMD, 즉 LAMD란 건 뭐냐면 Low Altitude Missile Defense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km 이하의 적어도 미사일 방어는 누가? LAMD가. 그 다음에 15에서 20km까지는 천공 블록 1, 그 다음에 15에서 40km까지는 천공 블록 2하고 패트리어트 팩3가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70km까지는 LSEM이, 그 다음에 70에서 150km까지는 누가? 원래는 사드가 했는데 우리 LSM2가 나오면 얘까지 가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벌써 몇 층이에요, 방공망이? 5층이에요. 그러니까 이 5층 방공망을 구성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한 거죠. 그리고 요격 능력 우리가 실험에서 증명이 됐고요. 이렇게 실험에서 증명됐다는 건 뭐예요? 고각에서부터
저가까지 모든 종류의 북한의 발사체 혹은 그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우리가 방어가 가능하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펀치만 있는 쪽하고 펀치하고 방패가 다 있는 쪽하고 싸우면 결국 누가 이겨요? 두 가지 다 방패까지 있는 애가 결국은 이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만 펀치보다 막는 이런 방어용 무기는 공격용 무기보다 최소 10배에서 100배가 비싸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방패도 필요하다. 왜?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에서 가장 이상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필요한데 외국 거 사다 쓸까? 어떡할까? 이런 고민하는 것보단 그래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서로 이지스가 먼저 적을 포착하든 엘셈이 먼저 적을 포착하든 포착한 애가 자기가 포착한 정보를 나머지 시스템하고 연동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우리가 지상에서도 이런 요격 시스템 가고 이지스함에서도 SM6가 날아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그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면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수출도 할 수 있거든요. 왜? 방공망을 원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제나 이스라엘제는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고 성능도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인 우리 시스템을 원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특히 어디요? 중동에 돈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제 무기를 살 수 있어요? 못 산단 말이지 이슬람 국가들이. 그 다음에 미국제 무기를 사려고 해요. 근데 지금 중동과 미국 관계가 그냥 그래요. 그냥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일머니로 사기에도 부담스럽다. 그런데 한국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성능은 동급 이상인데 가격은 절반 혹은 3분의 1이다. 그럼 뭐예요? 지갑을 안 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팔린 게 뭐예요? 천궁2 시스템이 팔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우리는 엘셈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전 이 엘셈이 우리나라 방공 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엘셈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배치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해외 파송도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요, 이 엘셈은요 우리 K방산 아이템 중에 가장 핫하고 잘 팔리는 시스템, 그것도 단기적으로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스테디하게 팔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건 한번 팔린 다음에 끝이 아니야. 유지보수나 이런 거 부품 이런 거 있죠, 계속해서 팔아먹을 수 있다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아이템이 될 겁니다. 전 엘셈에 한 표 걸고 싶습니다. 샤르르 X8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또 핫한 아이템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